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센터 저기 죄송한데 앉아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 네. 그게 앉는 게 더 편한. 예. 네, 그럼 좀 일어서서 해야 돼요. 문화센터 바로 옆에 있는 중리제일교당 회장 김성원입니다. 금년에 제가 48년생이니까 79이에요. 중리동에는 한 50년 정도 살았습니다. 김찬수 구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격주로 생방송되는 유튜브의 대한민국 확대 간배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의욕이 넘치시는 구정을 볼 수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리동 전체 인구 대비 17,000여 명의 인구 대비 65세 인구의 비율이 26%로 대덕구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경로당 수는 7개소로 경로당 수가 제일 부족합니다. 저희 중리제일경로당만 해도 회원수가 10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배정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중리동 어르신들이 경로당 수의 부족으로 쉴 곳이 부족합니다. 대덕구의 빈약한 재정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정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중리동의 경로당 정설을 추진하여 임기 내에 한 개소라도 완공이 되어 어르신들의 쉼터를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지금 현황이나 이런 것 저기 배석했던 공무원이 얘기하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복지돌봄국장입니다. 저도 중리동장으로 2년 6개월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재정상 사실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청장님 계시는 임기 동안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경로당을 좀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 회장님, 제가 수치에는 되게 강해요. 대덕구 예산이 6천억이 안 됩니다. 어제 제가 5개 구청장 점심을 같이 먹느냐고 이렇게 갔다가 예산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구 예산의 3분의 1 조금 넘고 정확하게 5,998억입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하고 그냥 프로테지 얘기 않겠습니다. 직원 인건비가 75%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직원 인건비는 14.5% 되니까 나머지는 복지 예산이니까요. 대략 몇 프로라는 거 계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한 예로 엊그제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20억을 내놓으래요. 그래서 20억이요?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 축제를 하는데 시 예산 20억, 구 예산 20억을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냐 그러시길래 제가 지금 후반기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추경에 저 얼마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20억 플러스 알파래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예산 지금 당신이 다 가져가면 우리 대덕구 전체 구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응답을 하시길래 어떻게 얘기를 하지 생각했다가 내 돈이 20억이면 내놓을 수 있으세요? 물어봤어요. 그걸 한번 축제를 해가지고 무슨 불빛 나는 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쓰여진다고 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 빚지기가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좀 빚 얘기도 좀 할게요, 회장님.
대덕구 신청사 지는데 모질라는 돈이 770억을 제가 어디선가는 갖다 대야 돼요. 준공이 내년 12월 말일이에요. 근데 지금 현 청사 파는데 시에서는 390 몇 억인가를 탁상 감정해준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옆에 있는 공무원들은 500억은 넘게 받아야 됩니다라고 한대요. 그러면 얼마를 받을지는 뭐 계산해보면 알 거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 믿어서 500억을 받기 위해서 대전시장하고 뭐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나머지 돈에 모질라는 돈에 대해서는 지방채례 발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어제 동구청장 황현호 구청장 입으로 전화를 했었어요.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빚 갚으려면 4년 내내 우리 주민들은 복지고 뭐고 아무것도 못한다. 원금 갚아야지, 이자 내야지, 그렇게 해서 뭐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시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자체장의, 기초단체의 지자체장이 돈을 빌리는 건, 지방채례 발행하는 건 정말 나쁜 짓이다. 그러니 대전시에서 우리 지금 대덕구청에 있는 그 청사와 그 일대를 지구 단위로 좀 다시 개발해서 이익이 날 수 있고, 도시공사에서 지급보증을 서서 니네들이 잘 져서 돈 가져가라 가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저희가 대덕구에서 빚 안 지고 사업을 해서 우리 복지면 복지, 지금 말씀하신 경로당도 늘릴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요. 저도 최대한 빚 안 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우리 김선우 회장님께서 옛날에 공무원 세무 하셨잖아요. 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이크.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주민등을 방문하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조금 힘드신 동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늘 주민등 주민을 위해서 힘쓰시고 발전을 하신 동장님과 팀장님, 총무님 그리고 동직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등 통장님 김기수입니다. 구청님께서 언론과 친사를 통해 말씀하신 대덕구를 떠나는 도시가 아닌 다시 돌아오고 싶은, 오래 살고 싶은 대덕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는 게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저 역시 대덕구 한시 구민으로서 한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구청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대덕구를 만들어주시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중리동 주민의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과 주민들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화되고 쇠퇴한 지역의 노후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고 새로운 기능과 협력을 불어넣어 기존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정지여건을 개선한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리동의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기존의 노후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문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일부 외부 인구와 유동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중리동은 현재 아까 동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리동은 주거 주택 지역으로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해서 살고 싶어하고 외부에서 찾아오는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계획도시가 발전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과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과 사업 방향을 구상하고 계신데 질문드리고 싶고요.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경우 중리동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다른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제약이나 규제 대상에 들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아까 그 김선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되는데요. 중리동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생활하며 주민들이 어려운 불편 상황을 직접 접하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 통장으로서 주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고
생활을 개선하여 항상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리동은 점점 고령화 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주변을 살피다 보면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다는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특히 1통에서 5통 사이에 위치한 대미래공원에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난해에도 2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공원에 모이고 계셨는데 현재도 15명에서 20명 정도 어르신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원에는 충분한 근육이 부족하고 나무와 골목 이후에는 어르신들이 뜨거운 햇빛을 그대로 맞으며 정지 앉아 부채질하며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께 직접 불편을 여쭤보니 가장 어려운 점은 현역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로당을 새로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없다면 작은 규모 쉼터나 휴게 공간이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나마 여건이 어렵다면 정자의 선풍기나 간단한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이라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원의 주변에 보도를 끊겨 어르신들이 걷기나 운동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행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에서 여건이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미래공원 어르신들 소리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리동 주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 생활하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중리동을 방문해주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기 회장님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동장한테 이런 식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타운홀 미팅은 말 그대로 우리 동네에 요게 부족합니다 얘기가 돼야 여기에 답변을 이 저기 직원들이 하고 그거에 무슨 있으면 저도 가보고 엊그제 제가 이렇게 타운홀 미팅에서 뭐가 문제되는데 일일이 제가 새벽마다 다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통장님께서 회장이시잖아요. 그거의 내용을 다 집합해서 해버리면 타운홀 미팅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취지는 예를 들어 김성애 회장님이 말씀할 때 우리 여기가 인원수가 100명이 넘어. 근데 왜 짜고 어떻게 좀 늘려줘봐 이렇게 얘기가 돼야 이게 얘기가 가능해지지. 지금 통장님께서 다 얘기하신 걸 다 이렇게 버리면 두리뭉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하는 목적에서 조금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우리 국장님한테 이 식탁 여기 탁자만 없애라고 했더니 그것만 없애는 것 같아요. 방식도 이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도시재생 사업이면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콕 찍어서 거기에 400 미떡이죠? 전체 금액이 뭐 476억 5천인가 뭐 이래요. 476.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 부분이 뭐가 비약한 이래야 공무원들하고 뭔 얘기가 돼서 대답할 수 있지. 도시재생 사업에 정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예. 내가 볼 때 중리동 대적구의 관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노후 정비 사업을 하면 예. 그러면 하나씩 풀어갈게요. 예. 저기 저기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이 대답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예. 방문하시고 제가 정리하는 거를 이렇게 가겠습니다. 도시녹지국장입니다. 회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중리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이 이제 파악됐고요. 어쨌든 그 사업 자체가 사실 세 번이나 못 하다가 이제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돼서 이제 올해부터 국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네. 국비는 지금 시기까지 내려와 있지만 올해 사업하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야지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화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제외를 시켰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와닿는 사업,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집 수리까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 4억 7,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올해 연말부터 국비가 저희한테 지원이 되면 먼저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좀 더 세밀하게 선정을 해서 그거 먼저 진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거기 아울러서 아까 그 노후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비 제가 저기 이제 뭐 지장이 있느냐 이제 그런 말씀까지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건 별개 사업을 해서 이 재정비 재건축자 사업은 어떻든 그 여건에 맞추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어르신들이 이제 쉬는 데가 공원에서 많이 쉰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좀 안타깝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경로당이 실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원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쉬신다고 하니 저희가 이제 공원 관리부서의 입장에서 최대한 다시 한번 현장 좀 확인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드리고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제가 보충을 하면 지금 중리지구 노후 주거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요. 내용이 모르잖아요. 어디가 정비 대상이고 어디가 공원을 해줄 거고 어디가 주차장인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지금. 그래서 이 계획이 수립되면 여러분들한테 우편물을 보내줘야 알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그거하고 둘이 이렇게 절충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를 이렇게 하나씩 짚고 넘어가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 그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을 나오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도면하고 해서 아니면 다시 설명회를 한번 갔든 집으로 이렇게 그 책자를 만들어서 한 번씩 보내주세요. 여기 그 164-5번지 일대잖아요. 해당되는 구역 센터에 있으신 가정마다 보내주실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회가 필요하면 그 녹지국장인 지금 도시국장인 주관해서 한 번 더 할 것. 이것을 약속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셔야 좀 문제가 될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거 환경 얘기가 나왔으니 계속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같이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정자에 선풍기 주는 문제는 그 어느 데서 담당하세요? 우리 좀 전에 말씀하신 게 공원 내에 있는 정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공원에 이제 그 가능한지는 다시 한번 앉아보세요. 파악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예, 알았습니다. 제가 그거 저도 그 우리 사무실에서 선거 사무실 밑에 내려오면 그 공원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저한테 막걸리 언제 사? 그 얘기 가지고 입에 붙으셨어요. 그래서 아유 막걸리 사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선거법 위반이나 못 사니까 저기 6개월만 지나면 제가 꼭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냥 농담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셨는데요. 선풍기 달아주는 것은 우리 전체 팔각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달아주는 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저기 사주는 거보다 싸잖아. 그 뭐야 이 안막이 전부 다 사주는 거보다 싸. 그게. 예? 그거 지금 안 쓰고 그냥 경로당 가니까 안 쓰시고 아프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실용적인 걸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 났어도 없어요. 예산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더불어서 여기 경찰 파출소에 소장도가 계십니다. 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좀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거환경 정비 사업도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중리동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오정동 그 트램 광역철도 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거 저는 그거
못해요. 현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저희 생각이고 검토도 제가 해보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가 민간이 돈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거기다 환승센터를 줘서 기부 체납하고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보증을 서가지고 한다는 얘기. 도시공사 쓸 보증 돈 하나도 없어서 지금 시하고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하지 못합니다. 뭐 몇 조 원 규모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번이나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확실하게 들여다보니까 아닙니다. 못하는 거 못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되지 않습니다. 섹터 구역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조차장력 우리 30년 후에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계획만 있고 용역만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1조 5천억을 국비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 일 이후에 정치권에서 투표를 얻기 위해서 표 얻기 위해서 했던 말 믿으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약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못하는 거 못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화왕대급을 안 뜯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건 관련된 대로 확실히 하겠다. 그 기간이 15년 되는 걸 우리는 TF팀을 만들어서 도와줘가지고 지금 보여주는 것 마냥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가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수관리 블루광고 사업 오늘도 제가 우리 건설과장이 저한테 와서 당신 책임지고 해 이거. 시하고 싸울 거 있으면 나한테 주고 그래서 하수분류 관거 사업 그 밑으로 된 거 확실히 하겠다. 책임지고 당신이 하면 내가 당신 우수 공무원으로 포상해서 해외에도 보내줄 테니 해라. 밥도 사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일종에 있는 거 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정 역사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정 역사는 신탄진역, 그 다음에 회덕역, 오정역 이렇게 세 개가 대표적인 역입니다. 트램이 서는 데에 연결된 데는 딱 한 군데가 오정 역사입니다. 복합 환승할 수 있는 거예요. 역은 그 공원에 있고 그 트램역은 벤치 매장 그 앞쪽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걸 연결하는 것은 걸어서 다녀야지 다른 거 없습니다. 좀 비 안 맞고 어떻게 입체화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 보여야 될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광역철도 지금 기본이 신탄진역에서 옥천 가는 거, 신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룡에 가는 게 광역철도인데 우리 서울에 가면 저 1호선 아시죠? 국철로 되는 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겁니다. 그 환승역의 중심이 두 개가 오정역에 서는 겁니다. 이것을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일으키고 세우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것을 민간인이 무슨 재개발 재건축 업자들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 그거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구애로 신고가 들어오면 막바로 경찰서로 저희들이 이관시켜드리겠습니다. 저희 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들의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렇게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사업은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하여튼 저희 그 중기동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뭐 인사 말씀은 앞에 하신 분들이 너무나 잘해가지고서 생략하고요.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중리동에 행복길이라는 그 좋은 길이 있는데 예전에 행복길이 생기면서 그 중부권에서는 최대의 배육시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중리동이 굉장히 활력 있고 생기가 돌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저희들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활시켜줄 달라면은 시켜줄 수 있으신지 첫째 그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들 중리동이 이제 해마다 이제 맥주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하실 건가 그것도 여쭙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 이제 이 자리가 우리 중리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제 그 학습마을을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저희들 사무실은 바로 옆에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저희들 사무실은 중리동 동사무소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력은 우리 매니저 혼자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해야 되고 여기 학습마을도 관리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그 동사무소 2층에 설치되어 있는 사무실은 별도로다가 사무실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회의실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그 도시재생 사무실을 또 통과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 그 자치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방문을 한번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이번에 꼭 저기 확인하셔가지고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사항 예전에 중리 행복길에서 벼룩시장을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부활할 수 있는 건지도 그 없어진 사유와 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맥주 축제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계획이 없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학습마을 거기는 제가 가봤다고 이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재생 사무실하고 이렇게 연결해 들어가는 거. 제가 그 우리 여기 행복의 개입인가요? 거기 있는 것 중에 옛날에 박수홍 부총장이 이걸 하셨어요? 영문천 시장님도 하셨나요? 그 중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물건도 파시고 차 없는 거리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그거 데려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크림로드 시스템에서 여름에 장사가 안 되면 날씨가 엄청 더워서 장사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중리시장도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얼마죠? 32억인가 33억 중리시장이 앙케이트 지금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24억인가요? 24억인가 보네. 예, 23억 9,600. 그 사업을 두 개를 지금 하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크림로드 시스템이 뭐냐면요. 지금 날씨가 엄청 덥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밥 먹으러 안 와. 그 전체 온도를 한 3도 정도 내지 4도를 좀 떨어뜨려 보야 되겠다가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 대전시에서 제가 해봤었어요. 대전역에서 중앙통을 그 물을 쫙 뿌리면 온도가 4도 뚝 떨어집니다. 아스팔트에다가. 그래서 그게 크린로드 시스템을 한번 해보자. 내년에 국비 예산도 좀 받아보자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중앙선에 우리 노란 선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동그란 거랑 네모진 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가운 물이 나와서 미세먼지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물이 나오면서 온도를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나 이런 상가에 집중되어 있는 데다 이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덕에 갔더니 거기 갔더니 그런 게 있더라. 그래서 몇 군데를 좀 해보자가 저희 생각이라서 국비 따보라고 얘기도 했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후의 변화가 너무 좀 있어서 그런 쪽에 좀 상가를 좀 살려줄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시장에는
아케이트가 지금 비가 와서 오늘도 새벽 제가 어디 갔어요? 여기 저 회장님 저 얼굴 좀 봐봐요. 제가 7시에 또 갔어요. 거기 공무원들하고 가서 위에 올라가서 봤어요. 또 물매를 잡아야 되고 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해보자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시장 안에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서 실제로 못하고 도로에만 좀 해보자가 저희 생각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벼룩시장 같이 같은 것은 저희도 검토를 다시 더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민들의 소득이 돼야 되는데 그걸 파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 대덕구의 주민이 아니더라는 게 제가 보고받은 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죽으로 만든 공예품이나 뭐 이런 걸 파는 게 대덕구의 주민들이 만들어서 팔으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맥주 페스티벌 말고 지금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게 2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했던 약속이 아니고 전에 했던 구청장님의 약속이라서 그냥 저는 전에 했던 구청장님의 했던 약속도 당연히 지켜야 된다 생각해서 센탄진 하나 하고 오정동 88 거리에 축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전시는 안 한다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축제로 바꾸는 역정으로 하는데 영시축제 일환으로 돈을 받은 건데 반납 안 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쓰겠다. 대신 축제를 엔터테인먼트사에다가 돈을 막 퍼다 주는 건 절대 하지 말아가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가수 와가지고 한 10분이나 20분 노래 3곡 4곡 하고도 몇 천만 원 주는 거 돈 아까워서 하지 마라. 대신 지역 주민들, 지역의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이 다 남녀노소 이렇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거기에다가 뭐라도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주민들한테 담은 공안 쪽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진정하게 축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가수도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지역의 가수들한테도 희망을 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가 저희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축제가 제가 세운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전에 세웠던 예산에 그대로 집행되는 거라서 그분이 약속해 놓은 걸 지켜야 되는 의무도 저한테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가봤었는데요. 조만간에 거기를 정리하는 문제도 동장하고 충분히 정리를 하고 사무실 이전하면 여기다 딱 하시던 한 군데를 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때마다 해달라는 말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 요즘은 전화기도 몇 대씩 갖고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무튼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문고 회장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우리 문고는 동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 민원 오시는 분들 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항상 같이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 참 충격적인 게 오시자마자부터 욕부터 하고 어떨 때는 칼도 들고 옵니다. 저희들 진짜 우리 문고는 바로 거기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분풀이 다 하시고 우리 문고로 들어오셔갖고 문고에 우리 회원들 한 분씩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도 막 욕하고 막 이래요. 막 칼을 탁 내려놓고 막 그러면 저희들은 무서워갖고 봉사하면서 떨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한동안 안 보이면 안 오시네? 이래 보면 이제 뭐라 그래요? 들어가서 계시는 그쪽에 들어가서 있다 소리를 들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도 우리 동장님한테 편지를 구구절절 써서 보내요. 책을 보내달라.
공부 거기 가서 공부 좀 할 테니까 책을 보내달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막 그 동이 좁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얼굴만 떼고 있을 때 벌벌벌 떨고 있거든요. 은행 같은 데 가면 좋은 경찰이나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좀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제 희망사항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니 진짜 어떨 때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그런 분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동지원들도 진짜 떨고 있지만 저희 봉사자들도 너무 떨어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 구조장님한테 건의 한번 합니다. 어렵네요. 우리 이거 답변은 저 말고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중리 지구대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저희 지구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저까지 48명인데 이 4교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실제 하루 근무하는 인원은 한 10명 남짓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치안력도 많이 부족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 자방대도 나와 계시고 방위협의 분들도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 도움이 진짜 절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거기 하루에 한 번씩 꼭 들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동장님 그렇게 은행에 가면 강동 이렇게 벨 누르는 거 있잖아요. 안심벨 그거 하나는 설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우리 지구대장님하고 협의해서 동에 안전벨에 누를 수 있는 벨을 설치하는 거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동에도 각 동에 예. 지금 경찰서 연결된 게 있어요. 있어요? 벨이. 벨이? 근데 지금 저희 동 자체가 이제 저도 6개월 빼면 안 됐지만 제가 법일동장 하다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법일동장 약간 그런데 여기가 한 몇 배가 더 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회장님 아니 저 우리 단체에서 봉사로 오시면은 아침에 이제 술 드시고 우리가 저는 한 8시 전에 오거든요. 그때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좀 이제 저희 그래 아까 전 어떤 분이 얘기하셨지만 중리동을 좀 어려운 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좀 배려 좀 해가지고 한번 뭐 청원경찰이든지 아니면 그런 걸 하면 예, 지구대장님이 아마 편성을 해서 예, 돌도록 같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비군 중대를 밑으로 다시 이렇게 중대장 그 사무실 원고하고 바꾸든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마이크 여기 회장님 먼저 드리세요. 저는 쌍청 경로당입니다. 제가 쌍청 경로당 회장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 그 경로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경로당이 지붕이 싱글로 이게 씌워져 있는 건데 이게 싱글은 그게 실용적이 못 돼요. 싱글은 그게 요즘에 계량 함석으로 그 지붕을 해야지 그걸 싱글로 하다 보니까 그 사이로 이 빗물이 들어가면 겨울에는 그 세메트가 물 들어가면 얼어가지고 거기가 다 터져서 다시 벌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경로당 회장을 8년을 보고 있는데 계속 거기에 오시는 국무들한테 이 지붕을 계량을 해줘야지 계량으로 이게 함성으로 바꿔야지 이 신구는 이게 보기만 좋지 바람 불면 떨어지고 이거 비닐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라 이거 물이 새가지고 이 국물이 물이 스며들면 이거 계속 깨진다. 그러니까 이 지붕을 좀 이거 계량 그 함성으로 바꿔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 작년에 이거 댐실 방식으로 했는데 다시 물 들어가서 작년에 물가 또 깨져요 거기가. 그러면 금년 겨울에 또 물이 들어가면 또 깨져서 나오는데 이 지붕을 계량 함성으로 바꾸기 전에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그 땜방식으로만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서 그 지붕 좀 갈아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경로당이 계속 그 싱글로 떼우면 소용이 없어요. 돌면 그리 물이 들어가서
도로 세고 하니까 함색이 그걸로 해야지 그 국물이 깨져서 그 지붕을 좀 한번 바꿔줬으면 해서 자꾸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도 미안합니다. 좀 부탁 좀 합니다. 저기 누가 답변해? 예, 국장님 하세요. 네. 회장님, 저희가 한번 현장 나가서 지붕이 어떤지 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시다고 하면 한번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대덕구에 이렇게 붙이는 거로 돼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조사 안 해봤죠? 네, 안 해봤습니다. 조사해보시고 네. 예산을 하려면 상천 경로당만 딱 해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경로당에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새는 거 조사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우리 저 회장님 뵈니까 늘 생각나는 게 실은 제가 시의원 할 때 그 안에 내부수리 제가 다 해드렸어요. 김원숙 회장님이 얘기를 해서 어디서 예산 받아다 있냐면요. 도시공사 봉사하는 팀한테 가서 우리 대덕구는 예산이 없으니 여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여기 쌍청, 뒷말, 그다음에 저기 어디 한남대 거기 세 군데를 해드렸었는데 좀 다른 각도로도 한번 예산도 편성해보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회장님 윤두식 회장님 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길 회장 윤둘숙입니다. 제가 이거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시장님 면담을 하셔도 돈이 없다, 구청장님도 그게도 돈이 없다 하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중리동은 이동식 카메라를 지금 한 대가 움직이거든요. 저희들 신청하면은 한 2대 정도만 더 해주면 감사하겠다 생각을 하는 게 실제 우리 상인들은 한 60%가 말을 듣는데 주민들이 거의 새벽쯤 되면 쓰레기를 다 우리 골목에 다 갖다 버립니다. 거의가. 저 나름대로 회장이라고 해서 연산도 심어봤다가 백일홍도 심었다가 다 해보거든요. 근데 그럼 쓰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카메라를 2대 정도 더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좀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예, 총수까지 빨리 얘기하세요. 꼭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한번 현장에 나가봐서 설치 위치라든지 또 그런 거 파악해보고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그 번칙금 띄는 것은 시도 안 들어가고 구예산입니다. 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범칙금 우리 뭐 차에 관계된 거 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덕구에서 띄는 건 저희 예산인데 그거 띄면 또 욕 태백을 먹습니다. 계도가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도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CCTV라도 설치를 해서 좀 못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 방법이니까요. 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리제일방대대장 오유진입니다. 예. 돈 안 들어가는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마음을 좀 전달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실질적인 큰 어떤 계획의 틀에 박힌 어떤 뭐 계획이나 행사나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자율방송대 활동하면서 첫 번째 화장실 문제인데요. 예전에 만남공원인데 지금은 철도번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이 소변기, 자변기가 있는데 자변기에 그 칸막이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칸막이 설치를 요청을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한사 순찰할 때 보니까 지금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문을 들어가면은 자변기에 커튼을 치고서 인변을 보시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칸막이로 설치돼서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디에 있는 거? 어디에 있는 거? 철도변 공원입니다. 저 지금 오종 환승역 예, 공원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린 건 지금 미래공원을 좀 예를 들다 보면 저희 중리동뿐만 아니라 대덕구에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리동만 해도 공원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미래공원은 벤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갖고 공원이 굉장히 환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다른 공원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저녁에 운동하러 나오시고 휴식을 하러 나오시는데 너무 어두워갖고 공원에서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미래공원을 보면은 이 동네 여기 공원 굉장히 밝고 좀 좋다 안심된다는데 다른 공원은 굉장히 좀 열악하게 조명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미래공원을 좀 예를 들어서 미래공원을 표저 삼아서 또 다른 공원에 그렇게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 근처 이 문화복지센터 근처에 주거하고 있는데 이 저녁에 체육관 운영 시간이 저는 좀 변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유는 주민들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7시, 8시면 퇴근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배드민턴인데 이분들이 9시, 10시까지 여기서 생활 활동을 하시거든요. 운동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 주차가 이 근처에 있는 주거 지역에 주차를 다 하십니다. 그리고 10시, 9시 반, 10시 되면 그분들이 나가시면은 그 공간이 다 비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게 현실적인 지금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화센터의 시설,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녁 9시로 좀 지금 10시까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땡겨서 9시에 좀 마감을 해서 주변에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주차가 원활하게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시국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철도변공원 화장실을 컨테이너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돈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그걸 칸막이로 할 때는 조금 금액이 좀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장 확인해보고요. 그게 커튼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를 저도 잘 머릿속에 안 떠오르는데요. 그거 장애인 그 화장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반 화장실. 일반 화장실 커튼이 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브라이브로 자바로 돼 있죠? 그러면 아마 등록은 장애인 화장실로 돼 있을 겁니다. 자바라가 아니고 병원에 치는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예. 현장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미래공원이 롤모델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근데 시에서도 또 미래공원에도 투자할 계획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조명이 좀 어둡다고 또 말씀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공원에 어떤 그 조명 미래공원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한번 또 그것도 판단해보고요. 다른 공원하고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들은 저희가 관리를 계속 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으니 그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관련. 그 배드민턴 운영 시간은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또 있으시고 입장이 있으시거든요.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조율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여기 주차장 그냥 어떻게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 체크해서 돈 요금 내나요? 지금 무료로 무료죠. 그거 가장 쉬운 거예요. 돈 받으면 거기에다 오래 주정차 못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유료화를 해버리면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 일정 부분 300원이 됐든 사국지 기본이 30분에 30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주차장에 주차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되신 분들이 골목길 되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대서 될 데가 없으니까 주변에 되는 거예요. 여기가 주차장이 돼 있으면 그냥 타고 올라가서 3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그냥 유료화 하셔야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생활 패턴이 있어요. 요금방 사시잖아요, 다. 근데 그분들을 9시까지 줄여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근본적인 건 유료화 시스템에 도입하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박아놓고 주차하는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유료화를 한 달 동안 여기에서 잘 안 됩니다. 예, 그거 유료하는 거 저 검토하셔서 그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해보시고 그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집 짓는 걸 반대하신 분들이 유치원에 계셔가지고 증권을 이제 차를 무료로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줬는가 보더라고요. 그거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면 한 달 동안은 안 빼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공용으로 쓰이고 있고 있는 공용주차장은 공용으로 봐야지 개인의 개인 주차장이다. 거기에도 그 앞에다가 이거 져가지고 뭐 무슨 잘못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른 책을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걸 또 말씀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나로병원 뒤에 26동 통장 오정숙입니다. 예. 저희는 주택가라 이제 가로수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네. 길이가 너무 커요.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3층에 사시는 그 옥상 그 하수구를 막을 정도로 나뭇잎이 비 오면은 다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좀 그 길이 좀 잘라줬으면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녹지국장 일 맞네요. 도시 녹지국장입니다. 가로수 문제는 항상 많이 많습니다. 여기 가로수 때문에 각이 안 된다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가로수가 항상 없으면 좀 아쉽고 있으면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가 전지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전지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시행이 안 되고 높이를 잘라달라고 그랬는데 그 도로변 쪽 주택가 쪽 그 옆에만 자르고 안 잘라주더라고요. 그 나무만 안 잘랐나요? 주민이 건의하는 한번 확인해보고요. 왜 그 나무만 안 잘랐는지. 그리고 저기 그 전지 작업하는 거 다시 들여다볼 테고 또 지금 방재단 내가 회장님들 말일날인가 제가 특별하게 점심에 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장마에 배수구 막히지 않게 관리를 특별히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 이렇게 파내고 다니고 있어서 늘 고맙다라고 생각해서 점심에 짜장면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배수구 막히는 건 저도 이렇게 갈 때마다 보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서 그 방재단 회장님이 어딘가 계실 텐데 그분들이 잘 관리해줘서 그나마 장마에 잘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지하는 건 저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다음 또 예. 예, 거기 예. 네, 중리시장 상임회장 박영혜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증발식 냉방 장치라고 해서 미스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나와서 시장 안에 환경을 조금 고객님들께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조금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 군데 업체에서 저희가 이제 견학도 하고 방문해가지고 시설을 해놓은데 가서 저희가 어떤 회사를 원한다. 그 회사 명칭을 넣지 않고 견학한 그 소감을 정확하게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그 회사를 지정을 안 하고 지금 다른 회사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 업체가 바로 에코미스트라는 회사인데 전혀 원활하지가 않아요. 저희도 그 당시 할 때 자부담을 1,500만 원이라는 자부담을 냈습니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회사가 이미
선정이 돼서 그렇게 설치가 됐는데 그러면은 좋은 방법을 찾아야겠다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외관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대형 선풍기를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지금 선풍기만 시장에 전체적으로 해놓은 데 가서 제가 그 환경을 봤는데 굉장히 그 습도라던가 선풍기가 아주 뭐 대형으로 이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천장이에요. 그래서 바람이라던가 이런 거를 습도를 낮춰주고 해서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증발식 냉방장치는 10단계까지 있는데 원활하게 올리지 못해요. 소리가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또 AS가 안 돼가지고 물구멍이 막혀가지고 피해를 많이 주고 있어요. 그 가게에다가. 그래서 더군다나 또 그 틀지 말라고 해서 물방울이 떨어질 경우에 닫아달라 하는 곳에서는 또 그 닫은 곳에서 또 터지기도 하고 이런 그 부담을 지금 저희 그 시장 안에 그 회원님들이 다 그 안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선풍기가 대형 선풍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제고해 주셔가지고 원활하게 특히 저희 회원이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거기가 통로이면서 도로가라 지나다니는 모든 그 저희 국민들한테 원활하게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가 그리고 고객센터가 2005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하고 2층에 화장실이 너무나 납부돼가지고 저희가 뭐 1, 200 정도 해서 고치는 그런 형편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아케이트 그 지붕하는데 24억 6천 몇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5%의 자부담만 해도 1억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거 만드느라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해년마다 제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돼요. 그래서 저희 그 고객센터 1, 2층 화장실, 특히 장애인 화장실은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 아예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위험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변기에 물이 전혀 내려가지 않아요. 몇 년 전서부터. 그런데 그거를 전체를 이렇게 다 뭐 수압이 약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고치려고 하면 뭐 조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체를 다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그거 뜯다 보면 변기하고 타일만이라도 이렇게 교체를 해주셔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쓸 수 있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부회장님이 그거는 알고 저한테도 또 민원이 저희 그 상인의 사무실로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편한 세상서부터 그 도로가 큰 도로가에 지금 다른 회사가 어느 업체인지는 모르지만 그 수탁으로 해서 거기 그 도로가에 그 10분당 그 사급질에서 100원씩 해가지고 1시간당 600원씩 받는데 좀 고객들한테 불편하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요금 징수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상가에서 그 주변에 필요하셔가지고 한 달 이제 뭐 100장이든 50장이든 사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시장 돈 그 고객님한테 드리면 그거 받으면서 다른 요금을 두 가지로 이렇게 부당하게 받아가지고 저희 중리시장의 그 이미지를 아주 뭐 실추시키고 있는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그 징수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요. 그 다른 문제는 제가 또 조금 더 뭐 돈에 관해서 문제인데 그런 거는 나중에 그 경제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환경 목상입니다. 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들은요, 제가 종합적으로 경제과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좀 하나씩 진행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또 2022년도에 설치됐던 증발 냉방장치 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결 방법이 뭔지, 또 대형 선풍기를 설치될 수 있는지도 저희 경제과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하고요. 그리고 고객센터 1층, 2층 화장실 보수건에 대해서도 저희 이 회의가 이거 타운홀 미팅이 끝나면 별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요금은 누가 관리해요? 노동사장 교통과요. 예. 네, 교통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그 중리시장 쪽에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한 요금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적용하는 요금 기준은 뭐 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중으로 뭐 부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보고받은 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주차장 요금 일어섰으니까 어디 업체에서요? 아 제가 업체는 여러 수탁제여가지고 확인하고. 그냥 우리가 입찰에 의해서 예 입찰을 합니다. 이게 사급지죠? 네네 사급지입니다. 기본 요금 300원에 30분에 100원씩 올라가는. 네네네. 예. 그 다음에 그런 민원이 계속 쌓이면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다음에 입찰할 때 거기는 배제해버리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누가 이거 아는가 모르겠네요. 아까 얘기했던 증발식 냉방장치 에코 미스트? 이거는 처음 들었어요. 이게 2022년에 그 분사장치잖아요. 이거 이렇게 분사장치를 해서 그게 이렇게 안개처럼 내려오는 거죠. 이게 몇 개 설치돼 있어요? 저희야 그 80개 안 되고요. 예. AS가 너무 안 됩니다. 중앙하고 AS 신청을 하면 본사가 서울에 있고요. 최소한 열흘에서 3주 걸려요. 그럼 뭐 거의 다 끝날 겁니다. 제가 어제 주말에 핀수영대에 갔다가 우리 어린이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개장 24일이라 해서 제가 다 돌았어요. 다 가봤어요. 근데 미리 사전에 지금 안 돼 있어서 오늘 문체부 언제 어떻게 점검할 거냐. 그 다음에 송천동에 보면 점검 일자가 2026년 5월 10일 날까지 끝나게 돼 있는 시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 보고가 없어서 이따가 한번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 언뜻 본 것 같고 한데 이거 처음에 2022년 지금 4년 됐잖아요. AS나 하자이행 보증권 받아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제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제 답답한 거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어느 업체한테 맡겼어요. 그게 상정과 번영회가 됐든 우리 지역에 누구한테 줬어요. 근데 고장나면 다 100% 세금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업체한테 주면서 우리 지역의 업체를 주잖아요. 또 아니면 상정과 번영회가 줬어. 그럼 왜 수선충당금을 설정 안 하는지에 대한 아주 제가 강한 어투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하자이행 보증증권이 분명히 끊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이게 몇 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크고 안 되면 그거 갖다 고쳤어야 되는데 왜 가만히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뭐가 잘못됐어. AS 기간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계약할 때 하자보증이행 증권 있으니까 법적으로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대덕구의 공직자들이 한 거 이렇게 봤더니 한 번도 처리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제가 강하게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자보증 증권을 했고 하자이행 보증 증권을 찾아가려면 구에 와서 사인 받아서 그거 내줘야 돈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서 다 이전대가 내줬다고 하길래 제가 답답합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7시에 그 시장에 갔어요. 중리시장에 가서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스텐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녹슬지 않게. 근데 방수는 철구주문은 보증증권이 1년이고 그 다음에 방수는 3년이래요. 그래서 제가 3년을 다 두 개를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결제하지 않겠다 얘기를 했어요. 비가 새면 하라고 하고 니네 이거 절대 이거 처리 안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해서 처리해야죠. 그 조건에 따라서 입찰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해야 되겠다가 저희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방수하고 그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했던 거 마냥 이거 저희도 한번 그 서류 그 이때 경제과 이거 서류 가지고 저희 방으로 오셔서 한번 데려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선풍기를 그거 대신에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 다 떼가라고 하고 선풍기를 다르라고 하든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는 가본다고 하고 저도 가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는 아침마다 이렇게 문제된 타운홀 미팅이 돼서 문제되면 다 가봅니다. 계속. 그래서 가서 보고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건 뭐 또 다르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예. 구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리동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중리동 복지만두회장 김길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방송이라서 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생단체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구청장님께서 1인 1단체를 좀 지향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저희 복지만두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아주 오래전에 와해가 됐었습니다. 저한테 회장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다시 복지만두를 살리기 위해서 주변의 동생분들, 뭐 친구분들, 누님들, 형님들 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20몇 명을 해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모든 분들이 단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뭐 다 저희 회원들이 다 무슨 2단체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은데 과거에 여기 제일방문대 오윤진 대장님도 그렇고 상가번영의 윤돌수 회장님도 저희 복지만두의 회원이셨습니다. 게다가 회장님과 대장님을 하시면서 좀 나가셨는데 저는 1인 1단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좀 원칙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권고사항으로 하셨으면 어떨까. 왜냐면 또 피치 못할 좀 단체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아직 구청에 의회 구성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전 이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원님들은 선출직이지 임명직이 아닙니다. 임명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일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선택을 해주신 거고 뽑으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얼마를 따오든 뭐하든 간에 청장님 마음대로 못 씁니다.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다 협의하에 그러고 다 지출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구성이 안 돼 있으면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어떤 언쟁이 있거나 뭐 서로 뜻이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보면 지하철이나 뭐 버스 기사들은 파업을 하더라도 무조건 은행을 함사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처럼 뭐 우회 구성을 해놓고 일할 건 하면서 서로 어떤 뭐 뜻이 다른 부분은 서로 싸우더라도 우리 국민들은 그걸 원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좀 뭐 생방송이라서 말씀드린다 그걸 촉구하는 바이 이상입니다. 의원님 저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예. 절대 짠 거 아닙니다. 예, 제가 1번 얘기하신 건 자생단체가 1인 2단체 하는 거 제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몇 군데서 이 얘기 계속 하셔요? 첫 번째, 변화와 혁신을 만드는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적 쇄신을 하는 거에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동장의 평가 분명히 그걸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장이 잘해서 제대로 굴러가면 국장 진급 시켜야죠. 뭔가는 그거에 대한 성과를 분명히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러면 1인 2단체를 고집하고 주민자치회에 50명 TO를 세우라고 하냐면 인적 쇄신이 없으면 변화와 혁신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조직이 주민자치입니다. 연령별, 성별 균형을 맞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신선한 그 분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생각, 똑같은 얘기네요. 그런 것을 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저녁에 퇴근하면 주민자치회 늦게 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일찍 가려고 하세요? 그분들하고 바뀌어지야지만이 우리가 중리동에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이 얘기하는데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생단체에 한 분이 하나만 해야 되는 이유가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새롭게 하셔야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10년, 저 여기 보면 10년, 20년 하신 분들 저 알아요 다. 새로운 분이 들어와야 중리등이 새롭게 변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새롭게 뭐를 하려고 하지 계속 우리끼리만 계속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가 인적 쇄신이고 두 번째가 재정에 대한 개혁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를 저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뭐 다음에 평가받았을 때 뭐 떨어져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걸 반드시 동장님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제가 송천동에 가서 새마을 그 모 회장님이 그러길래 본인 그 새마을 거기 회원 늘리려고 누구 만나본 적 있어요? 뭐 해보셨어요? 했더니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 버렸어요 제가 그분한테. 하려고 해봐야 되잖아요. 저 구청장 한 지 20일 됐습니다. 근데 제가 구청장 할 때 꼭 지켜야 될 거 확신해갖고 신념을 갖고 있는 건 절대 그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대덕이 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으면 대덕은 지금 현재에서 한 치 앞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는 걸로 대신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의 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답답합니다. 우리 저 뽑아주실 때 5대3으로 뽑아줬으면 얼마나 저도 변화와 혁신을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얘기를 합니다. 수해 입은데 지역에 예비비 지금 써야 되는데 두들겨 줘야 되는데 안 두들겨 주니까 하기 어렵습니다. 김성현 회장님 그 저기 아시잖아요. 옛날에 저 경리 하셨으니까. 근데 그거 그랬다고 일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촉구도 합니다. 두 개의 마차 중에 한쪽의 축이 안 돌아가고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좀 불러다가 그쪽에 좀 뭐라고 좀 해둘라. 근데 의회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 성회가 되면 두 번이 걸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의회가 의정단위 의장이 구성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서 저도 더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김성회 회장님 그리고 지혜 우리 상천경 회장님 그 다음에 여기 계신 각 회장님들이 불러다가 따끔하게 뭐라고 하셔야죠. 니네들이 뽑은 건 우리가 뽑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니 니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라.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가장 주민들이 무서워하고 저도 의회에도 우리 생중계를 할 수 있게 시스템 갖추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우리 신청사에 지는데도 국장님 방하고 제 방을 6층에 딱 올려놨길래 야 이런 게 옛날에 전두환 시절에 있었던 방식이야. 나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계란세례 맞이 자신이 있으니까 그 민원센터 옆에 갔다가 내 방은 아무나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층하고 2층이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구조래요. 그래서 2층에다가 가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국장들은 전부 다 해당 국에 조그마한 데 이렇게 방 이렇게 칸막이에다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마냥 소통하고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길에 같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절대 짜고 치고 한 거 아니니까 저 또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좀 이렇게 얘기 좀 해주시고 그쪽에 그 여야에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도 조치를 할 거고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민생이 최우선이라 우리가 사상과 이념이 아닌 민생이 우선입니다 라는 얘기를 박경호 위원장이 있는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만간 좋은 일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 예, 또 다른 분, 예, 말씀하시죠. 예, 시민교회 김동구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지난구청장님 통해서 우리 보라공원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장님과 의회 지원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교회는 좀 미력하지만 우리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 주방을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수고해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라공원에서 몇 가지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나무 외에 이렇게 좀 험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좀 꽃이나 다른 여러 좀 분들을 좀 심어서 좀 뭐랄까 좀 밝고 또 우리 국민들이 좀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보라공원이 새롭게 바뀐 이후에 참 좋은 것은 어린이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한데 시설 하나가 좀 이렇게 이동하면서 탄탄하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흔들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오셔서 조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한번 문의 겸 제가 민원을 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영진노을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의자를 냉방하고 온방이 되는 것으로 한번 민원을 제가 드렸는데 약 400만 원 정도 드린다고 합니다. 거기는 영진노을 아파트 외에 대전 시내권으로 이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가능하시다면 한쪽 면이라도 저쪽 들어가는 부분 말고 대전 시내로 나가는 부분 거의 한 개소의 정도는 온방 장치 의자를 좀 설치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제 밖에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오니까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도 똑같은 얘기, 교통의 시내버스 노선에 관한 얘기, 그다음에 유계승강장에 차가울 때는 차가웠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는 문제, 이것 때문에 전체 걸 좀 다 받아보자.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받아가지고 제가 대전시의 일이에요. 이게 주차장에 관계된 문제, 시내버스에 관계된 거, 유계승강장 이거 전부 다 대전시 거예요. 저희 예산으로 하고 싶어도 하나도 못하는 사업이. 우리가 도로를 2차선 도로 왕복을 해서 1차선 이렇게 왕복 2차선 되는 도로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로고요. 그 이상 되는 도로는 다 시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로등도 이렇게 하는 거 교체하는 것도 시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니네들이 곤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100원을 주면 100원을 사다가 우리 곤치는 일만 구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들어가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버스에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승강장에 관계된 거 다 받아서 저하고 같이 그 시의 교통국장을 만나겠다. 그 위에 실장들은 제가 2급, 실장들은 저하고 근무를 해서 제가 다 압니다. 친하게도 지냈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담원 모두 좀 부탁 좀 하고, 또 이 일이 시의 일에 산업건설의 건설위원회의 일이니 우리 대덕구의 시의원 중에 김기흥 의원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으니 가서 제가 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줄 테니 그렇게 좀 할 수 있게 얘기를 해달라고 가서 보고도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조금이라도 될 수 있게. 근데 허 시장한테 제가 가서 시장이 이거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 코가 석자입니다.
5,500억 적자 때문에 저도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하려고 했던 그 우리 원통 대전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적자라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에서 반영할 수 있게 저도 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원에 꽃을 심자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우리 주민자치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예, 이건 의제로 넣어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우리도 1등한 게 여기 근린공원에 예. 꽃길을 만들자 해서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내년도 대전시 그 주민자치 예산이 200억이 생깁니다. 그 호텔링 시장이 하겠다라고 해서 했던 거니까 그게 우리 주민자치에서 열심히 하면 그런 걸 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 회원들이 50명 젊은 사람들까지 남녀는 비율대로 좀 맞춰주면 새로운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